아프리카 알고 보면 태권도 올림픽과 교집합을 위해 앤드 이은별. 남아프리카에서 동서남북으로 각각 모잠비크, 보츠와나, 남아공, 잠비아를 접경하고 있는 내륙국 짐바브웨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3월 20일 최초의 여성 아프리카인 짐바브웨 출신 커스티 코번트리 KIRSTY 커번트리가 IOC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1983년생인 그녀는 만 41세의 나이로 그간 세계 스포츠계에 견고하던 유리천장을 깼다. 나는 지난해 주짐바브웨 한국 대사관 공식 행사에서 그녀를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 당시만 해도 그녀를 짐바브웨 수영 국가대표 출신의 유일무이한 금메달리스트이자 국제스포츠 행정가 문화체육부 장관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국제스포츠 무대의 수장이 되어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하니 반가운 마음이 앞섰고 자연스레 아프리카와 올림픽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보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난해 열린 2024 파리 올림픽에 아프리카 54개국에서 몇 명의 선수가 출전했을까? 전체 참가 선수의 약 10례에 해당하는 1,064명이 출전했다. 이는 미국 대표팀 653명의 2배에 못 미치는 수치로 대륙 전체 규모로는 적은 수다. 단 한 명의 선수가 육상에 출전하는 소말리아부터 아프리카 국가 중 최다 인원인 165명이 출전하는 이집트까지 국가별 차이가 크다. 일부 축구 럭비 등 단체 종목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육상과 수영 등 몇몇 종목에 집중돼 있다. 올림픽 관련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듯한 아프리카와 우리가 공유한 몇 가지 인연도 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소재로도 등장한 마다가스카르는 일부 공산 진영의 보이콧으로 막판에 서울올림픽 불참을 선언하였다. 케냐 출신 에루페는 2018년 귀화해 오주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올림픽에서 한국의 메달을 안겨주지는 못했다. 한편 2000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로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아프리카 국가들도 있다. 2012 런던 올림픽 태권도 남자 은메달리스트 앙토니 오바메는 가봉, 2016 리우 올림픽 태권도 남자 금메달리스트 셰이크 살라 시세는 코트디부아르 선수이다. 루스 그바그비 역시 같은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고국에 안겨 코트디부아르의 첫 여성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었다. 이처럼 스포츠는 국적과 언어, 문화의 장벽을 넘어 공정한 경쟁선상에서 탁월함 엑설런스, 우정 프렌드십, 존중 리스펙트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실현한다. 그리고 태권도는 아프리카 스포츠계의 외연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코번트리 당선인과 태권도 수련생들. 코번트리 당선인과 태권도 수련생들. 코번트리 당선인 왼쪽 가운데 백인 여성이 주짐바브웨 한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태권도용품 기증 행사에 참석해 새 도복을 선물 받은 짐바브웨 태권도 수련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6 26 이은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짐바브웨와 올림픽의 인연도 코번트리 당선인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녀는 국가대표 수영선수로 2000 시드니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이후 2016년 마지막 올림픽까지 총 7개의 올림픽 메달금이 은사, 동의를 목에 걸었다. 특히 2004 아테네 올림픽에서 한국인 최초로 남유선 선수가 400m 개인 혼영 결선에 진출했을 때 코번트리는 200배영 금메달, 100배영 은메달, 200개인 혼영 동메달을 획득해 짐바브웨 역사상 최초의 개인 메달리스트가 됐다. 인프라 부족, 국가 차원의 훈련 지원 미비, 소수, 백인에 대한 역차별 등 짐바브웨가 직면한 여러 악조건을 고려했을 때 그녀를 국민적 스포츠 영웅으로 치켜세울 만하다. 이러한 코번트리 당선인이 태권도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그녀는 지난해 6월 26일 주짐바브웨 대사관저에서 열린 태권도복 기증식에 참석했다. 국기원 파견 사범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30여 개의 태권도 클럽을 격려하고 자기 경험을 빌어 짐바브웨 출신 태권도 메달리스트를 염원했다. 이 자리에는 2021년 IOC 여성과 스포츠상 아프리카 지역 수상자인 나치라이셔도 참석했다. 나치라이셔는
여전히 교회 지역에 남아있는 존이라는 악습에 맞서 태권도를 통해 여성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당찬 활동가이자 선수다. 특히 태권도 훈련 단체인 부파 VUPA 벌르너러벌 UNDERHED 피펄즈 오더토리엄 취약한 미성년자들을 위한 오디토리움을 꾸려 여성 인권 교육 보건 환경 개선에 나섰다. 아마 코번트리 당선인은 나치라이셔를 보며 고군분투했던 자신의 선수 시절을 회상하지 않았을까? 짐바브웨를 포함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는 태권도용품, 전문 코치, 훈련 시설, 대회 참여 기회, 업무 협약 등 올림픽 진출에 필요한 기반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소규모 클럽을 통해 훈련에 매진한다. 기증식에서 만난 짐바브웨의 태권도 꿈나무들은 한국에서 온 빳빳하고 새하얀 도복을 끌어안은 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아이들의 진심과 태권도로 심신훈련에 나선 이들의 결심이 모여 머자나 올림픽 태권도 시상식에서 짐바브웨 국기가 개양되는 짜릿한 상상을 해보았다. 아프리카 짐바브웨 출신 여성이 IOC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작금의 움직임을 보자니 아프리카 태권도 올림픽의 교집합을 만들어낼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아프리카 알고 보면 스포츠계도 다채로운 변화의 물결 위에 있다. 남아공 변호사가 본 한국인의 아프리카 인식 앤드 티모시 디킨스 주한남아공상공회의 소SA의 FCHAM 회장. 최근 몇 년간 한국은 기존의 시장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세계 무대에서의 입지를 확대해왔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전히 아프리카를 잠재적인 기회의 땅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지역으로만 보던 과거의 시각이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필자가 작년 12월 모로코에서 열린 아프리카 개발은행 AFDB 투자 포럼에 참석했을 때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 사업 부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5.5에 불과하다는 무디스 MOD와 ES의 발표에 깜짝 놀랐다. 이는 아시아 8.82, 유럽 5.9, 라틴 아메리카 12.9보다 낮은 수치다. 아프리카 출신으로서 해당 지역의 사업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필자로서도 놀랄만한 사실이다. 상당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경험이었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교차점에서 수년간 활동하다 보니 필자는 양 지역 간에 존재하는 오해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을 직접 목격해왔다. 한국인의 아프리카 인식. 많은 한국인에게 아프리카는 여전히 낯선 땅이다. 언론 보도는 주로 빈곤, 분쟁, 인도주의적 위기에 집중하며 단편적인 시각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전체의 일면만을 보여준다. 아프리카는 54개 국가로 이루어진 대륙이며 각 국가는 고유한 정치, 경제, 문화적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이 대륙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젊고 도시화하고 있는 인구, 급속도로 확장하는 디지털 경제, 인프라 및 산업화에서의 괄목할 만한 진보를 자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여전히 주로 무역 및 투자 파트너가 아닌 원조 수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진시장에서 사업에 익숙한 한국 기업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 부족과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진출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에너지, 인프라 또는 기술 분야에서 실제로 진출을 감행한 기업들은 아프리카가 협력과 혁신의 적극적인 대륙임을 경험하고 있다. 현실 기회의 대륙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단지 고난의 땅으로 보는 시각은 지금에는 맞지 않는다. 오늘날 아프리카는 기업가 정신, 기술 혁신, 전략적 개혁을 바탕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1. 경제성장. 최근 몇 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을 나타낸 10개국 중 6개 에티오피아, 르완다, 코트디부아르 등가 아프리카 국가다. AfCFTA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무역 자유화 조치와 외국인직 접투자 FDI 증가로 아프리카의 GDP 성장률은 글로벌 경제 여건 악화 속에서도 여전히 견고하다. 중위 연령이
약 19세인 젊은 인구는 막대한 노동력과 소비시장을 형성하면서 경제적 역동성의 주요 동력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2. 기술 및 혁신. 아프리카는 금융 포용 분야의 혁명이라 불리는 M-PESA와 같은 플랫폼을 앞세워 모바일 뱅킹과 핀테크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은 디지털 혁신의 허브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농업기술, 헬스테크, 재생, 에너지 등에서의 스타트업은 지역 내의 절박한 문제들에 대한 자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르완다의 드론, 기업 짚라인지 IPLIN이 이은 의료물자, 배송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어떻게 기술이 인프라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 3. 인프라 및 산업화. 한국의 인프라 개발 역량은 아프리카의 필요에 부합한다. 도시화가 빨라지면서 스마트 시티, 교통망,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의 분야에서 기회가 발생하고 있다. 이집트와 모로코 등은 산업단지를 빠르게 개발 중이며 이는 한국 제조업체들의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아프리카 정부들은 민관 협력 PPP를 통한 인프라 개발, 자금 조달을 우선시하고 있어서 한국 기업의 잠재적 협력 모델을 제공한다. 4. 문화 및 크리에이티브 산업. 아프리카의 크리에이티브 경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패션, 음악, 영화 산업 등을 필두로 급성장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아티스트들이 이끄는 아프로비치 AFROBEATS의 인기와 놀리우드의 NOLLYWOD의 세계적 성공은 아프리카의 소프트 파워 잠재력을 보여준다. K-팝과 K-드라마 수출 경험이 있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아프리카의 크리에이티브 산업과 새로운 협업 기회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갖는 의의. 한국은 지금 글로벌 전략의 전환점에 서 있다. 기존 시장은 점점 포화되고 있으며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다각화가 필요하다. 아프리카는 제조업, 기술, 인프라 개발에 강점을 지닌 한국에 적합한 새로운 기회들을 제공하는 땅이다. 더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와 교류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이미 중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UAE는 아프리카 개발에 있어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아 상당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한국 역시 낡은 관점에서만 벗어난다면 혁신 기반 경제와 강한 외교 역량을 바탕으로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경험을 통해 아프리카에 가치 있는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의 발전을 이끈 산업정책, 교육, 투자, 수출 주도형 성장 등은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이다. 지식 교류, 기술 지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와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한다면 무역 투자 분야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행동 촉구. 아프리카가 제공하는 기회를 잘 활용하려면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1. 인식 개선. 아프리카의 경제기술 발전에 대한 균형 잡히고 정확한 보도 확대. 한국 언론은 아프리카의 성공 사례, 혁신적 기업, 아프리카 시장에서 성공한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를 통해 대중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 사업 기회 모색. 한국 기업들은 아프리카 현지 기업 및 기관과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 진입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삼성, 현대 등의 기업은 이미 현지에 상당한 입지를 갖추고 있지만 중소기업 SME를 포함하여 보다 폭넓은 기업들의 참여가 있을 경우 경제 교류가 보다 강화될 것이다. 3. 정부 지원 투자 인센티브, 지식 교류 프로그램 등 한-아프리카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및 무역 협정. 한국 정부는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의 형태로 자금 조달을 확대하여 선별된 민간 주도 프로젝트들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개발, 원조가 지속 가능한 사업 기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교육 및 인적 교류. 학업 및 직업 교류 확대는 장기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아프리카 학생들의 한국 유학을 장려 및 아프리카 대학에서의 한국어 문화,
교육 확대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향후 방향. 이 칼럼은 한국-아프리카 관계에 대한 낡은 인식을 타파하고 실제 기회를 조명하기 위한 플랫폼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특정 산업, 사례 연구, 그리고 지역 간 교류 강화를 선도해가는 이들의 통찰이 담긴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그 잠재력은 거대하다. 고정관념을 넘어 보다 역동적인 파트너십 중심의 접근을 취한다면 한국은 아프리카의 미래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아프리카를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멀고 낯선 대륙이 아니라 세계로 나가는 한국의 미래를 함께할 역동적인 파트너로서 말이다. 끝으로 아프리카 이슈에 집중하는 플랫폼을 마련해준 연합뉴스 우분투 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기존의 인식을 바꾸고 한-아프리카 간 이해를 증진하려는 노력은 의미 있는 변화의 핵심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연합뉴스는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고 연결을 형성하며 아프리카의 잠재력에 대한 더 정확한 시각을 공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필자 역시 이 여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한-아프리카 관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티모시 디컨즈 주한 남아공상공회의소 회장, 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아프리카 실무총괄, 남아공 프리스테이트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더 프리스테이트 상학사비, 칸 및 법학사 LL.B. 취득, 법무부 자문위원, 월드 지식포럼 및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고위급 패널 좌장 역임, 철길 대신 하늘길로 비약하는 아프리카 앤드 최준영. 세상의 많은 일에는 운이 작용한다. 개인과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대륙도 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아프리카 대륙은 풍부한 자원이라는 운을 가지고 있지만 좋은 하천이라는 운이 없는 곳이다. 미국의 미시시피강, 유럽의 라인강, 중국의 장강같이 바다와 직접 연결되는 거대한 강이 아프리카에는 드물다. 관광자원으로는 훌륭한 웅장한 폭포들은 이동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기도 하다. 특정 지역의 발전에는 원활한 교통망의 존재가 핵심이다. 고대 그리스는 지중해에서 흑해에 이르는 광대한 해상교통망을 구축했다. 로마 제국은 지금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갖춰진 도로망으로 제국의 모든 곳을 연결했다. 끊임없이 분열하던 중국은 수나라 때 대운하를 건설하면서 남과 북을 통합할 수 있었고 통일된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300개의 세력으로 나뉘었던 독일은 철도를 통해 하나의 나라로 통합됐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캐러밴이 아프리카 내륙과 해안을 연결하였지만 운송량의 한계로 인해 그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산업혁명 과정에서 등장한 철도는 인도를 비롯한 많은 곳을 바꿔놓았지만 아프리카에서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식민지 국가들은 내륙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철도를 건설했을 뿐 이를 서로 연결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철도를 유지할 경제력을 갖추지 못했다. 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기존 철도망의 상당 부분이 사라졌다. 철도를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은 지중해, 연안의 북아프리카와 대륙, 남단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전체 운송량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돼 있다. 아프리카의 철도망은 1,002당 3수준이다. 이는 유럽의 400는 물론 남아공의 8에 비해서도 한참 미치다. 아프리카 철도의 궤가는 통일되어 있지 않아 상호 운용성이 부족하다. 관리 역량도 뒤떨어져 70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이 경쟁적으로 아프리카 철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철도가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자리 잡기에는 갈 길이 멀다. 반면 아프리카의 항공산업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출발지와 도착지 양 끝에만 공항이 존재하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비행기를 통한 이동은 아프리카에 제일 적합하기 때문이다. 19만 2030년대에 유럽 국가들에 의해 처음 아프리카에 도입된 항공 서비스는 1960년대 식민지에서 독립한 여러 국가가 경쟁적으로 국영항공사를 설립하면서 양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전까지 아프리카 항공산업은
정치적 불안정, 빈약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안전기준 미충족으로 인해 유럽 취항이 금지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항공시장이 민간에 개방되고 투자가 증가하면서 아프리카 항공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와 무역에 힘입어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아프리카 국내 및 국제선 노선은 80 이상 증가했다. 연평균 5억 내외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항공 교통량은 연평균 6.4씩 성장해 2043년에는 현재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미국 보잉사는 예측한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항공사들이 보유한 항공기 숫자도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때 세계 평균보다 12배 이상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면서 위험천만한 것으로 여겨지던 아프리카 항공산업의 안전성도 최근 급속히 개선돼 세계 평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취항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항공의 경우 140대 항공기를 보유한 세계 30위권의 대형 항공사로 성장했다. 단일 항공시장의 형성, 중동 등 인접 국가들의 투자 확대, 국제기구의 지원 등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결과다. 낙후된 철도와 도로를 보면 아프리카의 발전은 멀다고 느끼기 쉽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길을 통해 아프리카는 점차 긴밀하게 연결되고 증가하는 중산층의 존재로 인해 지속해 발전하고 있다. 중간 과정을 뛰어넘는 도약적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 아프리카라는 점을 성장하는 항공산업이 보여주고 있다. 최준영 현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세계 여러 나라 이야기와 국제 이슈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운영, 번역서 2개 인도, 세계화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 등 출간